자, 이번 시간은 이제 제 3절 등기 신청 방법 교재는요. 218페이지가 되겠죠? 218페이지. 자, 등기 신청 방법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문 신청이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전자 신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23페이지를 보시면 전자 신청 이렇게 나오죠. 자, 오늘은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 방문 신청하고 전자 신청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은 등기 신청 방법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더라 이겁니다. 첫 번째 무엇? 방문 신청. 방문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전자 신청. 전자 신청을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럼 이제 등기를 이제 방문 신청을 딱 합니다. 방문 신청을 하게 되면 무엇을 써야 되느냐? 신청서라는 것을 쓰죠. 신청서. 이 신청서는 결과적으로 똑같은 신청 정보라고 하는 것도 같은 의미예요. 신청 정보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 신청 정보를 작성하는 그 원칙은 1건 1신청주의예요. 한 건마다 하나의 신청서를 작성하는 1건 1신청주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하나의 신청서에다가 일괄적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219페이지 의 볼게요. 방문 신청의 의. 자, 방문 신청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겁니다. 전자표준 양식에 의한 등기 신청의 경우에 자격자의 대리인이 아닌 자도 타인을 대리하여 무엇할 수 있다?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요게 29에 나왔던 지문이죠. 전자표준 양식에 의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표준 양식 있죠? 전자표준 양식에 의한 등기 신청의 경우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자도 타인을 대리해서 할 수가 있고요. 즉 방문 신청의 경우는 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대리인의 어떤 자격은 없다라고 했죠.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변호사라든지 법무사가 아닌 자는 그 등기 신청 대리를 업으로는 할 수 없다. 그 다음 신청 정보 1건 1신청주의예요. 그러니까 등기 신청은 한 건당 하나의 신청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다음의 경우에는 무엇을 할 수 있다? 일괄적으로 할 수 있다.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일단은 첫 번째 관할이 무엇하고 관할이 동일하고요. 두 번째로 등기 원인이 동일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목적이 동일한 경우에 그러니까 등기 원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등기 목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하나의 신청서에다가 어떻게 일괄적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관할이 동일하거나 원인이 동일하고 목적이 동일할 때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또 기타적인 경우에도 무엇 할 수 있다? 하나의 신청서에 일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기억이 나와요. 기억. 같은 채권을 무엇으로 하는? 담보로 하는. 같은 채권을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저당권 등기를 무엇하는 경우? 신청하는 경우. 요 정도.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두 개 정도 더 있죠? 두 개가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매 처분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 등기.
공매 처분으로 인하여 소멸한 권리 등기의 말소 등기, 체납 처분에 관한 압류 등기의 말소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경매 나오죠? 경매. 디귿에 보시면 경매에 있어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경우, 또한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부담을 주는 그 기입 등기에 말소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등.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개념을 잡아서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신청서에는요. 요 신청서에는 기명날인 또는 무엇을 해야 된다? 서명을 해야 돼요. 기명날인 또는 무엇을 해야 된다? 서명을 해야 된다. 날인을 해도 되고 기명날인 또는 무엇을 서명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시험에 뭐가 나왔어요? 기명날인도 하고 서명도 해야 된다.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해야 된다. 이렇게 써놓죠. X. 그래서 1번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은 방문 신청을 하는 경우에 등기 신청서에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하고, 정보를 적은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을 하여야 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요. 동그라미 2번도 되게 중요하죠. 2번이 뭐냐면은 신청서를 작성을 할 때는 간인하도록 되어 있어요. 간인인데 간인을 하는데 다수의 경우에는 몇 명만 하면 돼요? 1인만 하면 된다 이겁니다. 다수일 때는 몇 명만? 1인이 한다. 그래서 2번에 보시면 신청서가 여러 장일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간인을 해야 되는데, 권리자 의무자가 몇 명일 때? 다수일 때는 몇 명만? 1인만 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청 정보의 내용 해가지고 필요적 신청 정보가 있고 임의적 신청 정보가 있는데, 등기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험 문제에 중요하게 이제 출제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221페이지로 오시면 필요적 신청 정보의 내용이 있고 임의적 신청 정보의 내용이 있는데, 필요적 신청 정보만 외워놓으세요. 나중에 이제 마지막 단원에서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 쪽에서 각종 권리에 대해서 등기 신청할 때 신청 정보의 내용 해가지고 필요적 내용하고 임의적 내용을 그때 정리하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은 220페이지를 보십니다. 220페이지. 자, 신청 정보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신청 정보의 내용에는 크게 두 가지로 보자. 이거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될 필요적 내용. 요 필요적 신청 정보의 내용. 요 필요적 신청 정보의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다? 임의적. 요 임의적 신청 정보의 내용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임의적 신청 정보의 내용도 되게 중요한데, 보통 임의적 신청 정보의 내용 하면은요,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특약사항들. 특약, 약정,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존속기간, 그 다음에 지상권에 있어서 무엇? 지료. 전세금 같은 경우는 반드시 기록해야 되거든요. 전세금의 경우에는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무엇이다? 임의적 사항이더라 이겁니다. 임의적 사항이더라 이겁니다. 만약에 신청 필요적 기록 사항이 만약에 누락되잖아요.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될 것이 누락이 되면 29조 제5호에 의해서 각하가 됩니다. 5호에 의해서 각하가 돼요. 근데 임의적 정보의 경우에는 안 써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요걸 한번 보자고요. 임의적 안 써도 된다 이거죠. 근데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합니다.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서 지상권 설정 계약을 맺어요. 지상권 설정 계약을 맺으면 계약서를 쓰겠죠.
이 계약서에 지료를 줄 것을 약정을 했어. 지료를 줄 것을 무엇을 했어요? 약정을 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신청 정보에다가 이 지료를 써야 돼. 만약에 안 쓰면 이것도 몇 호에 의해서 5호에 의해서 각하가 되더라 이겁니다. 만약에 안 쓰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지상권 등기를 하는데 지료를 무상으로 하면 안 써도 되는 거죠. 근데 지료를 줄 것을 약정을 하게 되면 이것도 신청 정보에 이를 기록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5호에 의해서 5호가 바로 뭐냐면은 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않은 거죠. 5호의 개념은 5호는 신청 정보가 방식에 적합하지 않다 이거죠.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게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제대로 쓰라 이거죠, 이런 경우. 자, 그럼 이제 필요적 신청 정보의 내용. 그러니까 먼저 220페이지 맨 밑에 임의적 신청 정보 해가지고 임의적 신청 정보란 신청 정보로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하며 반드시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원인 증명 정보에 그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 이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면 신청 정보에 이 내용을 써야 된다 이겁니다. 얘는 반드시 써야 돼요. 그래서 누락되면 어떻게 돼요? 5호에 의해서 무엇이 된다? 각하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교재 어디를 쳐다보시면 되냐면 218페이지를 보시면 부동산 등기 규칙 해가지고 제43조 맨 밑에 신청 정보의 내용 이렇게 있어요. 신청 정보의 내용. 자, 이거 봅니다. 요게 필요적 신청 정보의 내용이거든요. 첫 번째 이제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부동산의 표시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부동산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 부동산에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부동산은 뭐야?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이니까 토지와 무엇이 돼요? 토지와 건물이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토지와 건물이니까 뭐가 들어가야 돼?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렇게 들어가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들어갈 것이고 즉 토지 등기 기록에 어디에 들어간 거 그거 쓰시면 돼요. 표제부에 기록되어 있는 거 쓰시면 돼. 그럼 건물의 표시는 뭘까요? 소재, 지번, 건물의 내역. 그죠? 건물의 구조, 종류, 면적이죠? 이것도 건물 등기 기록이 어디에? 표제부에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구분 건물 있죠? 여기서 구분 건물이 있었다. 구분 건물. 자, 구분 건물은 표제부가 두 개로 나눠진다 그랬죠. 한 동 건물에 표시하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표시해가지고 한 동 건물의 표시. 한 동 건물에 표시가 있었고 또 하나는 무엇이 있어요? 대지권이 있을 경우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이렇게 있었죠? 토지의 표시.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되고 한 동 건물에 표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를 쓰자? 전유 부분의 표시를 쓰자. 전유 부분의 표시를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재 맨 밑에 보시면 다 해보면 구분 건물 한 동 건물의 표시로서 뭐를 써야 돼요? 소재, 지번, 명칭, 번호, 구조, 종류, 면적. 전유 부분의 경우는 그 중에 한 동 건물 표시 중에 뭐는 들어가지 않는다? 소재, 지번 들어가지 않는다. 근데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뭐가 존재해요? 대지권이 존재하죠. 대지권이 존재할 때는 대지권에 무엇을 써야 된다? 대지권에 표시를 써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쪽은 제가 그냥 간략하게 썼는데 말로 설명했는데 이것은 반드시 등기 기록에 여기 써있는데 등기 기록에 뭐를 생각한다? 표제부를 이해하시라 이겁니다. 표제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쓴다 이거야. 아시겠어요? 표제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를 써야 되냐면은 등기할 사항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등기할 사항을 쓰는데
이 등기할 사항은 두 개로 나눠지자 이거예요. 두 개로. 하나는 등기 목적. 등기 목적과 등기 원인.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 연월일을 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교재 몇 번이에요? 6번이죠, 6번. 6번. 등기 원인 및 연월일 이게 몇 번이에요? 219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6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등기 목적은 몇 번이에요? 등기 목적은, 등기 원인 및 연월일 5번이네요. 등기 원인 및 연월일 5번이고, 등기 목적이 몇 번이다? 6번. 그 등기 목적란에는 어떤 거를 쓰는 거냐면은, 소유권 보존, 전세권 설정, 지상권 설정, 이런 것들을 어디에다가? 목적에다 쓰는 거죠. 등기 원인, 매매, 계약 일자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등기 원인 및 연월일을 작성하지 않는 게 있죠. 이 등기 원인 및 연월일을 작성하지 않는 것은 소유권 보존 등기. 기록 소유권 보존 등기의 경우에는 뭐를 쓰지 않는다? 등기 원인 및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 옆에다 써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뭐를 써야 되냐면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씁니다.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쓰는데 요 신청인이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자연인이라고 하게 되면 신청인이 자연인이라고 하게 되면 신청인에 관한 사항은 뭐를 의미할까요? 성명이라든지 주소라든지 그 다음에 무엇이다? 주민등록번호다 이렇게 보는 거죠. 됐죠? 근데 만약에 자연인이 아니라 법인이라면 뭐를 쓰면 돼요? 성명 대신에 뭐를 쓰고 성명 대신에 명칭을 쓰고 주소 대신에 뭐를 쓰고 주소 대신에 소재지를 쓰고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뭐를 쓴다?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쓴다 이겁니다.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쓰도록 되어 있고요. 자, 이게 몇 번이라는 거, 요게 2번이 되는 거죠. 219페이지 맨 위에 2번. 그 다음에 또 법인일 경우에는 대표자의 뭐를 쓴다?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쓰도록 되어 있어요. 주민등록번호 쓰면 안 됩니다. 이게 3번이죠. 그 다음에 4번 중요합니다. 자, 전 시간에 등기를 누가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그죠? 등기를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는데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 성명하고 무엇만?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 성명하고 주소만 쓴다. 이렇게 성명하고 주소만 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이쪽에다 7번째. 7번째 뭐를 쓰냐면은 등기필 정보.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등기필 정보. 7번에 등기필 정보. 다만 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단독 신청에 의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그게 그 등기필 정보는요. 공동신청이라고 써 있고요. 공동신청이라고 써 있고 승소한 등기 의무자라고 써 있죠. 이건 좀 이따 다시 나올 거예요. 이 부분은. 그 다음에 등기소의 표시. 기타적으로 이제 뭐를 써야 돼? 여기다 쓸까요? 기타적으로 등기소의 표시를 쓰고요. 등기소에 표시하고 신청 연월일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시험에 한번 다 나왔던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편해요. 이쪽에 있는 것들은 등기기록 표제부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쪽에 있는 것은 등기기록 어디에? 갑구하고 을구에 들어가는 것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22페이지를 보시면 신청 정보로서의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등기필 정보. 자, 등기필 정보 이거 봐요. 등기필 정보. 자, 여기서 등기필 정보 이거는 이제 제출을 하는 경우하고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랑 같이 연결을 해서 이 부분을 이제 보셔야 되는데, 자, 등기필 정보는요, 여기서 등기필 정보는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등기필 정보 제공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어떤 게 중요하냐면 등기 의무자. 등기 의무자는요, 등기 의무자는 과거에 권리를 취득한 적 있다 없다? 취득한 적 있죠. 과거에 권리를 취득했으니까 현재 등기상에서 의무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 권리가 없는 사람은요, 의무자가 될 수가 없어요. 됐죠? 권리를 취득하고 교부받은 등기필 정보를 무엇을 해라? 제공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등기필 정보라고 하지만 과거에는 등기필 정보라고 하지 않고 등기필증 이렇게 표현해. 등기필증. 자, 여기 하나씩 볼게요. 의무자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 의무자. 여기서 의무자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공동신청의 경우에 된다. 공동신청. 공동신청이어야 한다라고 공동신청이어야 된다. 이건 공동신청. 우리 공동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랑 하는 거예요? 등기 권리자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구다? 등기 의무자가 되는 거죠. 의무자가 있으면 공동신청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좀 더 이제 공부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의무자가 과거에 권리를 취득하고 받은 등기필 정보 제공하는데, 의무자지만 예외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는 환매 특약 등기. 자, 우리 전 시간에 좀 어려워요. 지금 처음이라. 환매 특약 등기 할 땐 누가 의무자? 딱 튀어나와야 되거든. 환매 특약 등기 할 때는 누가 의무자가 되는 거냐면 매수인이 의무자입니다. 왜 환매 특약 등기 할 때는 매수인이 의무자냐면 환매권은 누가 갖는다? 매도인이 갖기 때문에 매수인이 의무자가 되는 거야. 환매권은 매도인이 가졌으니까 매도인이 권리자가 되고, 반대로 누가? 매수인이 의무자가 되는데, 이 환매 특약 등기하고 요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동시에 하기 때문에 환매 특약 등기에서의 의무자인 이 매수인은 아직까지 이 소유권 등기, 즉 아직까지 이 매수인은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동신청일 때는 권리자, 의무자가 제출하니까 다 의무자가 있으면 제출해라 이거야. 다만 요거 환매는 빼고요. 그러면 반대로 단독일 때는 권리자, 의무자 구별을 일반적으로 없기 때문에 단독일 때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 공동일 때 제출하라 했으니까 반대로 단독일 때는 제공하지 않아도 돼. 그런데 승소한 등기 의무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 제공하는 줄 아세요? 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 등기필 정보는 누가 제공하는 것이다? 의무자가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승소한 자가 붙었다 하더라도 의무자니까 제공해야 된다. 여기다 한번 써보세요. 대입을 한번 해봐요. 이렇게. 승소한 등기 의무자는 과거에 권리를 취득하고 교부받은 등기필 정보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그거 제공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 다음 중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그럼 보기 중에 뭐를 찾아요? 단독 신청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단독 신청. 근데 단독 신청을 찾으면 되는데 단독 신청이 없으면 뭘 찾으면 돼요? 환매 특약. 만약에 제공하는 것은, 그러면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것은 그럼 나오면 이걸 찾아요. 승소한 등기 의무자. 근데 보기에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없잖아? 그럼 뭘 찾자? 보기 5개 중에
공동 신청 중에 하나를 탁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셔야 돼. 자, 그래서 1번 기억, 니은, 디귿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등기필 정보가 없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이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세 가지 방법이에요. 기억 보세요. 기억.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가 없을 때는 출석해라 이겁니다. 등기 의무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출석을 해서 확인받아야 된다라고 보는, 확인받아야 한다. 그 다음에 이 경우 등기관은 주민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국내 거소 신고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에 의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조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게 한다라는 거죠. 다만 등기필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가 없어도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자 의무자 등임을 확인받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음의 경우에는, 그 다음의 경우가 바로 뭐냐면 대리인이 확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다음에 등기 의무자 등의 작성 부분에 대하여 공증을 받는 경우,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등기필 없는 경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등기소에 무엇을 해라? 등기소에 출석을 해가지고 자기가 의무자임을 무엇을 해라? 확인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본인이 의무자라고 하는 것을 확인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죠.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뭐다? 대리인이 확인 정보를 등기소에 첨부 정보로 무엇하는 경우? 제공하는 경우. 위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맨 위에 보시면 등기 신청인 대리인이 등기 의무자 등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확인 정보를 첨부 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 이런 경우는 굳이 출석 안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등기 의무자가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받는다? 공증을 받는 거예요. 의무자가 작성한 부분에서 공증을 받고 이를 제공하게 되면은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이겁니다. 자, 나중에 이 두 개의 부분은요. 나중에 이 두 개의 부분은 방문 신청일 때 인감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이때는 인감을 제출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조금 어렵죠. 자, 이제 다시 보시면은요. 방문에 의해서 등기를 신청할 때는 신청 정보, 신청서, 오늘날에는 신청 정보를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신청 정보는 1건 1신청주의야. 한 건마다 하나의 정보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일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더라. 관할이 동일하고 목적이 동일하고 원이 동일할 때, 기타 이런 경우. 그리고 이런 신청 정보에는 기명날인 또는 무엇을 해야 된다? 서명을 해야 되고, 간인은 몇 명만 하면 돼요? 간인은 신청서에 간인이 만약에 누락이 되잖아? 간인이 만약에 누락이 되면 역시 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돼서 각하가 돼요. 5호에 의해서 각하가 되더라. 이거. 5호에 의해서 각하가 되는 것이고, 이때 권리자 의무자가 다수일 때는 몇 명만? 1인만 하면 되고요. 뭐 기타적으로 만약에 이게 공유잖아요. 공유인 경우에는 뭐를 기록한다? 지분을 써줘야 돼요. 공유일 경우에는 지분을 써줘야 될 것이고, 만약에 이게 합유인 경우에는요. 합유의 경우에는 지분을 쓰지 않아도 돼요. 합유의 경우는 지분을 쓰지 않고 합유라고 하는 취지를 기록한다. 뜻을 기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신청 정보의 내용에는 반드시 필요적 정보가 있고 임의적 신청 정보의 내용이 있는데, 필요적 신청 정보가 누락이 되면 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의해서 각하가 된다. 근데 임의적 신청 정보에 만약에 원인 정보에 이러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으면 이것을 기록하자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역시 각하가 되는 거고요.
이때 신청 정보에는 부동산의 표시를 쓰고, 그죠?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쓰고, 등기할 사항인 목적과 원인 및 연월일을 쓰고, 등기소의 표시를 쓰고, 신청 연월일을 쓰고, 등기필 정보의 내용을 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시험은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고요. 29회 때도 역시 시험에 이제 출제됐었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신청서에 이제 그 문자를 삭제할 수도 있거든요. 삭제할 때도 마찬가지로 서명 또는 무엇 해야 된다? 서명 또는 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자신청을 봅니다.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등기 규칙에 보시면 전자신청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23페이지하고 224페이지 상단에 전자신청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뭐 규칙을 보셔도 되고, 내용을 정리한 거를 보셔도 이제 상관이 없어요. 자, 등기는 이렇게 방문에 의해서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어떻게도 가능하다? 전자신청에 의해서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전자신청도 가능한데, 이 전자신청에서는 일단은 사용자 등록,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자, 전자신청 대상, 주체 대상하고요.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뭐를 해야 돼요?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해야 돼요.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사용자 무엇을 해야 된다?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하자 이겁니다. 자, 대상은요, 자연인 가능해요. 자연이라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민 가능하고, 그 다음에 누구도 가능하냐면 외국인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법인도 가능해요. 법인도. 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 가능하고요. 외국인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전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정한 요건을 갖췄다라고 하는 것은 외국인으로 등록을 했다라든지 국내 거소 신고를 한 겁니다. 법인 가능하죠. 그러나 전자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누구는 안 된다? 비법인 사단재단. 비법인 사단재단의 경우에는 무엇을 할 수 없다?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계속 시험에 나옵니다. 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이들이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앞에 뭐가 붙어야 돼? 미리야, 미리. 미리 무엇을 해야 된다?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해라 이겁니다.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미리 우리가 사용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요, 사용자 등록은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얘는 직접 등기소에 무엇을 해서 출석을 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출석을 해서 하는 거지. 이 사용자 등록은요, 대리해서 할 수 없어요. 본인이라든지 당사자라든지, 그러니까 누가 출석을 해야 돼요? 당사자. 만약에 전자신청을 대리인이 할 경우에는 자격자 대리인이 출석해서 하는 거지, 전자신청, 사용자 등록은 제3자가 대리해서는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자, 직접 출석을 해야 되는데 그럼 등기소를 가야 된다는 소리죠. 등기소를 가야 된다는 소리인데 어느 등기소를 가야 되느냐? 아무 등기소나 가면 돼. 아무 등기소나. 아무라고 하지 않고 전국에 어느 등기소에 가도 상관이 없다 이겁니다. 없다. 됐죠? 그리고 이렇게 사용자 등록을 할 때는 사용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을 해야 돼요. 사용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인감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인감을 무엇을 해라? 제공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때 사용자 등록을 했을 때 언제까지 유효하느냐? 사용자 등록의 유효 기간은 몇 년으로 하냐면 3년으로 합니다.
유효기간이 몇 년이다? 3년이다. 그럼 사용자 등록을 했는데 3년이 경과가 됐어.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연장할 수 있죠. 연장은 만료되는 날짜 3개월 전, 3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그 사용자를 유효기간을 무엇할 수 있다? 연장할 수 있다 이겁니다. 만약에 연장을 못한 상태에서 만료가 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고요. 자, 전자신청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전자신청은 자격자 대리인만이 전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자격자 대리인은 뭐가 될까? 자격자 대리인은 변호사라든지 누구를 의미해요? 변호사라든지 법무사를 의미하더라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전자신청은 변호사라든지 법무사가 아닌 다른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224페이지 볼게요.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자.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또 누가 할 수 있어요? 여기 대리인인데 여기 자격자예요. 자격자 대리인이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가능하고요. 법인도 가능한데 뭐라고 써있어요? 법인 아닌 사단, 이게 동그라미 3번이 돼야 되는데 오타가 났네요. 디귿으로 해놨네.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자, 사용자 등록.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등기신청을 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 대리인이 미리 직접 출석해서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등기신청 전에, 그러니까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동그라미 2번. 사용자 등록을 신청하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등기소에 무엇 해야 된다? 출석을 해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 사용자 등록 신청서에는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법에 따른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을 제출하는데 인감에다가 플러스 무엇도 함께 제출하냐면은 주민등록 등본 같은 거 있죠? 주소 증명하는 서류도 제출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만약에 자격자 대리인이 사용자 등록을 할 것 같으면은요, 이거 증명해야죠. 자격자임을 무엇 해야 된다? 증명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조심할 거 보세요. 만약에 제가 자격자 대리인에게 위임하지 않고 내가 전자신청을 할 것 같으면 당사자가 직접 출석을 해서 사용자 등록을 하면 돼요. 근데 굳이 당사자가 전자신청을 하지 않고 자격자 대리인에게 무엇을 하게 되면 위임을 했을 경우에는 이 자격자 대리인이 사용자 등록을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당사자는 사용자 등록을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근데 시험에 계속 전자신청을 자격자 대리인에게 위임했을 때도 당사자는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나왔죠. 틀렸고요. 그런 질문들은. 그 다음에 맨 밑에 5번. 법인이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전자증명서에 이용 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오른쪽. 유효기간은 3년. 지나면 다시 연장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연장할 수 있고 전자문서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나머지 읽어보시면 돼요.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겠고 전자신청의 방법에 보시면은요. 동그라미 1번.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자격자 대리인에게 무엇시킬 수 있다? 대리해서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다만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으며 외국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가능하다. 그 일정한 요건이 바로 뭐예요? 외국인 등록을 했다라든지 국내 거소 신고를 한 경우. 그 다음 2번.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하는 정보를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송신해야 된다. 4번에 개인인 경우에는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서, 법인의 경우에는 상업등기법의 전자증명 읽어보시고요. 접수 볼게요. 다음 페이지.
접수. 등기 신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등기 신청 정보가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됐을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언제? 저장됐을 때. 접수 효과죠. 접수번호는 자동 생성. 접수번호 어떻게? 자동 생성. 그 다음에 보정사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자신청을 했는데 흠결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 이를 무엇해야 돼요? 보정을 해야 돼. 이때는 보정사유를 통지합니다. 어떤 방식에 의해서? 전자우편이라든지 구두, 전화, 기타 모사 전송 팩스죠. 모사 전송 방법에 의하여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요. 이때 보정은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한다. 그 다음 치아도요. 치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등기관이 심사를 해서 이게 등기를 기록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각하를 하는 것이고, 치아라고 하는 것은 등기 신청인이 등기 신청을 스스로 철회하는 행위가 바로 무엇이다? 치하. 치하하고자 할 때는요, 전산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해야 될 것이고, 사용자 인증을 받아야 돼요. 각하결정. 각하결정의 방식 및 고지 방법은 서면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다 이겁니다. 여기까지가 전자신청이에요. 이번 시간은 방문 신청에 대한 거하고 전자신청에 대해서인데, 방문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청 정보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느냐 중요하고요.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하고요. 사용자 등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을 정리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금부터 이제 나오는 거는 그럼 등기를 신청할 때 어떠한 것들을 첨부 정보로 우리가 제공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